아, 내일 아침에 업로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생각해 보자면 저희가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면 뭔가 이슈가 생겼다,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가지고 매수를 선진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 드렸지만, 선진입해서 10번을 10번 다 맞출 수가 없어요. 분명히 이런 사람들 중에서는 7, 8번 혹은 9번을 맞추는데 단 한 번을 잘못 맞춰서 굉장히 크게 물리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감이죠. 물론 그런 좋은 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뭐 그렇게 되다 보면은 기술적 분석, 즉 차트를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초신자 법칙하고 좀 비슷한데, 그렇게 보다 보면 나중에 종목 선택도 차트로 보게 됩니다. 몇 번 맞다 보면 여기서부터 이제 막 꼬이기 시작할 거예요, 투자를 할 때. 왜냐하면 내가 어느 정도 기본 분석을 됐다고 칠 수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분석들, 사업 보고서들, 흐름들보다 내가 맞췄던 기술적 분석이 맞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가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저는 읽지 말라고 제 추천에 제 방송 노지에 있는 이제 4번이죠. 읽지 않는 투자를 원한다. 읽지 않는 투자인데 한 번이라도 잃어버리면 그동안 모았던 게 많이 손실되겠죠. 시드가, 투자금이 계속 늘어난 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들어가다가 많이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한번 잃을 때, 과거에 1000만원 가지고 100만원 벌었던 거 뭐 이렇게 됐다가 1억 가지고 3천만원, 4천만원 손실을 보면은 그 전에 번 거를 다 잃어버리는 거죠. 복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복리가 할 수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단 한 번 잃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신중하고, 가능성에 대한 베팅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그런 베팅보다는 오히려 저처럼 확인을 하고 사람들이 몰라줬을 때 사다 보면, 자, 낚시를 했을 때 낚시가 바로 내가 던져가지고 물고기를 바로 잡는다면 그 사람은 달인이겠죠. 그만한 달인을 하고 그만한 시간과 노력을 했을 건데, 적어도 어느 정도의 미끼를 달고 있는 부분들을 하고 준비 채비를 하고 나서 낚시를 했을 때 많이 잡고 읽고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잡아야 되는 어류는 무엇인지 보면서 차근차근 한 마리씩 두 마리씩 잡아가는 그런 작업으로 들어가고, 시간과 절대 싸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HSD 엔진도 마찬가지지만 막연히 회사가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인수된다면 막연히 좋아질 것이다,
그게 10번이 다 맞을 수 있겠느냐, 이런 방식이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 아니라고 보고, 한 번의 실수가 굉장히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신중하게, 좋은 기업도 신중하게 분할 매수하고, 내가 잘한다 이런 것보다 항상 조심하게 발을 이렇게 확인하면 더 넘어가야 되고, 리스크는 무엇인지. 자, 매수 타이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수에 대한 가능성, 그러니까 회사에 대해서 좋은 점, 이거 외에 나쁜 점은 무엇인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주시면 매수 선택에 좀 더 신중해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감으로, 어떤 차트상, 혹은 뭐 들은 것, 이런 것들은 제 방송에서 원하지 않는 거죠. 제 방송은 최소한 검토하자. 최소한 검토하자. 왜냐하면 생각보다 이런 부분을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기업 분석 가이드 방송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도움 되길 위해서 방송하는 거지, 절대로 어떤 막연히 주위에서 이러면 좋아질 것이다, 이러면 될 거다, 이렇게 해서는 투자를 오래 못합니다. 금방 접어요. 왜? 물렸기 때문에 접죠. 그리고 주식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얼마 벌었다, 뭐 이런 얘기만 할 수밖에 없죠. 과거형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게 아니라. 자, 이런 점에서 계속 액션을 취할 때, 물론 제 방송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뭐 잘못 본 것도 있고, 잘못 분석한 것도 있고, 미흡하게 분석한 것도 다 있습니다. 초창기 방송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게 다양한 걸 봤지만, 지금은 방송 시간도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좀 짧게 맞추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한 거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스킵한 것도 있고, 넘어가본 부분도 있고, 제가 뭐 이렇다, 좋다, 어느 정도까지는 내가 봤을 때는 괜찮다. 자, 제 방송에서 투자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직접 투자할 때는 제 방송에서는 이렇더라 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시고, 직접 투자하실 때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기서 관심 종목들을 들고 있지만 제가 매수를 할 때는 더 봅니다. 물론 더 보는 거를 방송으로 한다 그러면 3시간 4시간 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뉴스들도 보고, 다른 사람들의 블로그에 대한 정보도 보고, 뭐 이럴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같은 생각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만약에 없더라면 좀 외롭게 걸어가야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매수는 다 같이 좋은 부분이 아니라 가끔은 외롭게도 걸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알아주지 않지만 분명히 알아줍니다. 어느 순간은 남들도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혼자 가는 길을 외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걸어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제일 중요한 거, 매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분할 매수를 잘하고 저가를 샀느냐, 이게 중요하죠. 높은 가격에 혼자 들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가로 들어가서 남들 평가 혹은 내가 생각하는 평가보다 훨씬 적고
안정적인 부분에서 남들이 외면할 때 들어가는 것도 매수 방법의 하나입니다. 외롭게 갈 때 쫄리지 마시고,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기준들이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에서만 들어가는 것들을 하고, 실패할 수도 있겠죠. 몇 년 동안 반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경험치죠. 그렇지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체저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매수를 했다면, 가치보다 낮게 했다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오르는 게 정상이고, 어떤 이슈로든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시고 들어가고, 내가 매수 금액의 타이밍을 뭘로 기준을 잡을 것인가, 이거는 저는 담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시가 배당률 기준으로 담보를 많이 잡습니다. 시가 기준으로 잡는데 그 정도의 가능성이 있느냐, 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기준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ROE나 퍼나 이런 부분에 어떤 절대평가도 들어가긴 하지만 어느 정도는, 제가 기다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이 기다림은 저는 배당으로 따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당에 줄 수 있는 시가 배당률이 내가 만족할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의 배당을 받기 때문에 내가 몇 년을 두고 투자해도 상관이 없다 라고 판단되는 어떤 기업 환경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수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나 싶은데, 요런 정도 아닐까요? 제가 오늘 방송한 정도로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은 좋다, 근데 매수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시가 배당률을 기준으로 따지니까 그렇게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차트도 참고를 하기도 하고, 차트는 내가 들어가는 시점이 맞냐 안 맞냐의 어떤 기준점이지 종목 매수의 기준점은 아닙니다. 완전 후선이고요. 그리고 적당할 때 저는 들어갑니다. 왜? 분할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고 나서 좀 떨어지더라도, 일단은 그런 경우죠. 내가 5종목을 1000만원씩, 그래서 5천만원을 투자를 한다고 치면 종목당 200만원씩의 분할 매수를 합니다. 5번에. 투자 기간이, 매수 기간이 좀 길게 잡고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합니다. 뭐 길게 매수를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1년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리고 금액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1년 정도까지도 매수 기간을 잡고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매수를 하시고, 당장 오를 것 같아도 분할 매수 꼭 하시고, 5천만원을 가지고 5종목이면 각자 1000만원인데 그거를 5번을 다시 나누면 200만원씩 차근차근 낮을 때마다 하세요. 자, 매수 타이밍을 맞춘다는 건 신입니다. 어떤 이제 작전이라든지 기획된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나머지는 운이죠. 운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매수를 하겠다. 혹은 뉴스에 큰 호재가 터졌다. 운입니다. 작전이거든 어쨌든 언론이 터졌든 뭐가 터졌든 사람들이 각자 모두 매수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내 마음과 똑같이 되는 경우가 잘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운인 부분이고, 꾸준히 매수를 내가 남들보다는 싸게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셔가지고 타이밍을 생각하지 말고 좋다고 생각이 되는 기업들, 지금 최근 기업은 제가 좋은 기업들 위주로,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이라고 하면 최소한 현금 흐름은 좋다든지 어떤 환경이 좋다든지 이런 기업들 위주로 방송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기업들 판별을 해서 보시는 게 좋고, 나쁜 기업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혹은 아, 이런 부분이 조금 단점이구나, 앞으로 이런 부분들 봐야 되겠구나, 이런 관점에서, 여러 복합적인 관점에서 보시고, 매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르고 있을 때도 매수 타이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늦게 봤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무조건 떨어졌을 때만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단가를 맞출 수 있으니, 오른다고 해서 너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겁먹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오를 때, 반응이 왔을 때 사두는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이쯤에서 끝날 거야 이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분할 매수를 하고, 끝날 거라고 생각해 갖고 행보를 했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가 필요하고, 오르는 경우에도 분할 매수가 필요합니다. 쭉쭉쭉 올라가고, 이렇게 어떤 경우가 제일 애매하냐면, 급하게 올랐을 때는 급하게 사지 마세요. 다시 원가격에 돌아와서 다시 방향성을 갖출 겁니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금야금 0.5%씩 1%씩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도 장기 투자에 굉장히 도움됩니다. 은근히 한 30도 25도 각도로 조금씩 오르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런 애들 나중에 시세 분출할 때가 무섭지, 그런 애들은 시세 분출을 했을 때는 당분간은 몇 년간은 보지 않는 게 좋고, 야금야금 오를 경우에는 분할 매수로 잡고 들어가셔서 물량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매수에 대해서, 원래 포인트는 매수 타이밍이 라는 거는 없다, 신만 알 수 있는 거지, 내가 들어갔을 때마다 오르는 경우는 없다라는 게 메인 포인트고요. 그 외에 부가적으로 매수할 때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크게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급하게 절대로 사지 마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요. 자, 다음에도 또 방송으로 올릴 수 있을 만한 기업들 보이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내일 찾아뵐게요.